자, 매너 있게 입을 다물고 음식을 씹으면서 집중해주세요. 지금부터 10가지 에티켓의 놀라운 기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보통 어린 시절부터 예의범절의 기본을 배웁니다. 하지만 가장 흔하게 행해지는 에티켓 규칙에 역사적 기원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알려드려요. 구독 버튼을 클릭하는 것을 잊지 말고 알림벨도 울려주세요. 그러면 매일 업로드되는 영상을 하나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번. 악수하기. 우리는 새로운 사람을 처음 만나면 반자동적으로 항상 악수를 합니다. 역사가들이 확신하는 한 가지는 악수하기의 풍습이 수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 박물관에서도 헤라와 아테나가 악수하는 조각을 볼 수 있는데 이 조각은 기원전 5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부분의 전문가가 이 제스처가 만들어진 이유가 악수를 하는 양 당사자가 좋은 의도를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당시 헤라는 아테네에게 아파트라도 팔았는지 모르겠어요. 또 다른 이론에 따르면 악수할 때 우리는 오른손을 쓰기 마련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오른손을 내미는 인사는 자신이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고 어떤 분쟁도 원하지 않음을 보여주기 위한 과거의 필수적인 예절이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손 안에 숨길 수 있을 만한 무기는 훨씬 나중에서야 발명되었으니까요. 9번. 실내에서 모자 벗기. 실내에서 모자를 벗는 에티켓은 시간이 지나면서 덜 엄격해졌습니다. 요즘에는 모자가 누군가의 시야를 가리거나 실내에서 모자를 쓰는 것이 불편하면 벗으세요 라는 정도로 완화되었죠. 이 에티켓의 기원은 기사가 왕 앞에서 철모를 벗어야 했던 고대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행동은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공격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는 철모를 벗을 정도로 기사가 왕을 신뢰한다는 의미를 전달했습니다. 게다가 실용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모자는 전통적으로 햇빛, 비, 눈으로부터 착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시에서는 비둘기도 걱정해야 하고요. 실내에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죠. 8번. 식탁에 팔꿈치 올리지 말기. 과거의 사람들은 나무 판자를 구루터기나 통나무 위에 놓고 거기에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이렇게 만든 식탁은 전혀 안정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팔꿈치를 대면 식탁이 뒤집어지고 모든 사람의 식사를 망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절의 기원에 대해서는 또 다른 설명이 있습니다. 중세시대 연회가 열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공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식탁에 팔꿈치를 올리면 좁은 공간이 더 좁아져 불편함이 커짐에 따라 이런 에티켓이 생겨났다고 하네요. 7번. 건배 후 잔 부딪히기. 사실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론에 따르면 과거의 사람들은 유리잔을 세게 부딪혀서 한 사람의 잔에 들어있는 음료가 다른 사람의 잔으로 적어도 한 방울 섞이도록 했습니다. 음료에 독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확신하기 위한 고대 독극물 탐지법이었죠. 두 번째 이론은 다소 신비롭습니다. 기본적으로 중세시대 사람들은 술에 악령이 들어있어서 마시기 전에 술잔을 부딪혀 소리를 내야만 쫓아버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영어로 증류주를 영혼이란 뜻인 스피릿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것 때문일까요? 6번. 숙녀를 위해 의자 빼주기.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조이는 코르셋과 거대한 드레스를 입던 시대, 여성들은 몸을 구부려 의자를 꺼낼 수 없었기 때문에 신사가 여성을 도와주는 것이 타당했습니다. 게다가 이로 인해 여성은 더 우아하게 앉을 수 있었죠. 물론 여성의 옷이 너무 불편해 기본적인 일조차 할 수 없었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성 역할과 기대치의 기준도 바뀌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몇몇 남성들은 여성이 좋아한다면 기꺼이 의자를 빼줍니다. 5번. 하품할 때 입 가리기. 고대 시대에는 하품할 때 입을 가리는 미신이 있었으며 거의 모든 이가 입을 가리기 위해 애썼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입을 벌리면 영혼이 말 그대로 입 밖으로 빠져나와 몸을 떠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영혼을 제자리에 잘 두기 위해 사람들이 하품할 때 입을 가린 거죠. 이후 흑사병이 창궐하던 시기
이 미신에는 좀 더 실용적인 믿음이 더해집니다. 사람들은 하품을 할 때 입을 가려야만 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요즘 하품은 지루함의 표시로 공개적으로 하품을 하는 것은 다소 무례한 행동으로 여겨집니다. 때로 하품은 그저 하품일 뿐인데 말이죠. 4번, 재채기 후 bless you 라고 말하기. 누군가 재채기를 할 때 그 사람을 축복하거나 건강을 기원하는 행동은 인류 역사에서 슬픈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따르면 bless you라는 구절은 기원전 590년의 흑사병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아무란식이 그레고리 1세 교황은 재채기하는 사람을 축복하라고 명했는데 재채기가 흑사병의 징조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는 흑사병을 염려할 필요는 없지만 여전히 이 예의 바른 의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모두 몸 조심하세요. 3번, 손가락으로 사람 가리키기. 옛날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보다 미신을 훨씬 더 많이 믿었던 것 같네요. 누군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행동은 불길한 행동으로 사람들은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의도치 않게 저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했죠. 생각해보면 이 제스처는 특정인에게 주의를 집중시키긴 해요. 그리고 주변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을 테니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2번, 땅에 침 뱉기. 땅에 침을 뱉는 것은 유럽과 미국에서 매우 무례하고 불쾌한 행동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미 소개한 다른 기원들과 마찬가지로 그 기원도 흑사병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과거 사람들은 땅에 침을 뱉으면 병이 퍼질 수 있고 모든 것이 훨씬 더 악화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근거 없는 미신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흑사병을 염려하던 시대는 지났지만 최소 서양 국가에서는 아직도 부정적인 행동으로 간주됩니다. 1번, 팁 주기. 팁을 남기는 행동은 중세 유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식사 후가 아니라 식사 전에 팁을 주었는데 이는 좋은 품질의 음식을 빨리 제공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팁은 곧 신속 보장을 뜻했던 것이죠. 이 전통은 계속 이어졌지만 일단 서비스 먼저 라는 접근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외에 다른 에티켓이나 관습의 기원을 알고 있나요? 아래 댓글에서 말해주세요. 만약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밝은 면의 재미있고 유용한 영상을 더 많이 만나보려면 구독을 클릭하고 밝은 면과 함께 해주세요.